안녕하세요. 안창남입니다. 2D 매니플레이트 클래스 프로젝트 결과 보고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이론과 매니플레이트의 2D 코드에 대한 분석, 스테이트 분석에 대한 분석과 변경, 그리고 스테이블 베이스라인 에이전트를 선정에 대한 이유, 그리고 환경 셋업한 테스트 환경을 셋업한 내용, 그리고 테스트 리절트를 비교 결과, 그 최종 선택된 에이전트의 튜닝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이론은 스톡캐스터 옵티멀 피드백 컨트롤에 대한 내용을 배경 이론으로 보았고, 이 내용 중 미니멈 익스펙티드 타임 컨트롤 프로그램이 현재 클래스 프로젝트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1에 대한 내용은 5가지에 대한 팩터를 가지고 로봇이 고정된 타겟에 대해 접근하는 내용들을 풀게 되는 것이고, 이 정보를 가지고 로봇이 진행하는 어, 그러니까 벨러시티와 그리고 헤딩 앵글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서 로봇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딩 앵글은 로봇의 터닝 레이트와 그리고 외부 요인, 바람과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한 노이즈 값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토 체인을 통해서 좀 더 단순한 표현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R과 알파를 가지고서 로봇에 대한 이 정보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R 같은 경우는 로봇과 타겟 사이 컨버전스에 사용되고 실제 코드에도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매니플레이터 2D 코드로 분석을 보면 일단 옵저베이서 스페이스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이 옵저베이션 스페이스는 박스 타입으로 되어 있으며 인바이러먼트의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암, 엔드 이펙터와 타겟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지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스테이트에서 리턴하는 쉐입과 동일해야지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코드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션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박스 타입으로 되어 있고 테스트할 때 커런트 옵저베이션에서 넥스트 옵저베이션으로 가기 위한 액션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 0번째와 액션 1번째는 로봇의 이동 거리와 회전 각도를 나타내고 있고 액션 2와 액션 3의 경우는 각각 조인트 1과 조인트 2의 회전 각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스테이트에 대한 분석과 변경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사이먼트 2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면 컨버전스에 대한 정보를 얘는 담고 있었고 커런트 스테이트와 넥스트 스테이트의 액션 밸류스에 대한 디퍼런스에 대해서 컨버전시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매니플레이터 2D에서도 컨버전시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타겟과 링크 2, 그러니까 엔드 이펙터 사이에서에 대한 컨버전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버전시는 타겟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톨러런스를 0.01로 설정했고요. 이 컨버전시가 이 톨러런스에 도달했을 때 리워드 값이 1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리스펙트 타임 컨트롤 프로그램의 코스트 펑션을 이용해서 리워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해당되는 이 내용을 실제 코드에 적용해서 테스트해 보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전에 2D 2D 로봇 암 컨트롤에서 사용했던 DDPG 에이전트를 그대로 변경 없이 동작시켜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제 확인해 봤더니 로봇과 링크2의 움직임이 분리되어서 링크1, 링크2 등 네, 움직임이 분리되어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실제 테스트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 로봇이 바운드를 계속 벗어나는 테스트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어, 로봇과 링크 2가 서로 분리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하기 위해 폴리시와 타워 등의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시도해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에이전트 외에 다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스테이트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스테이트를 변경하기 전에 프로그램 1의 로봇과 매니플레이터의 링크 2가 서로 매칭되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크 2의 로케이션은
타겟으로부터의 벡터 이너 프로덕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개념을 통해서 링크2에서 링크1, 링크1에서 로봇 순으로 해서 벡터 이너 프로덕을 통해서 구하면 각각의 로케이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를 실제 코드로 적용해 보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타겟과 링크2, 링크2에서 링크1, 링크1에서 로봇의 순서대로 어, 로케이션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찾은 정보를 가지고 옵저베이션을 연결할 때는 로봇 그리고 링크1, 링크1에서 링크2, 링크2에서 타겟 역순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옵저베이션의 스페이스와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스테이트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스의 에이전트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에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가 있었지만 이 중에서 제가 우선 선정해야 된 이유는 6가지를 선정했는데 이 6가지 선정의 이유는 액션과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박스 스페이스를 지원하는지를 먼저 보았고 그리고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픈 AI 블로그 포스트에 대한 내용들 보고 클래스 프로젝트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에이전트들을 선정했습니다. 만일 여기에 포스트가 없을 경우 관련 논문 일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특이하게 허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이기는 없는 에이전트였고 DDPG와 같은 에이전트와 또 같이 사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논문에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어, 2D 암 로봇하고 2D 로봇 암과 유사한 환경이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정해서 테스트해봤지만 허가 박스 스페이스를 지원하지 않아서 테스트에는 실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한 환경 셋업은 스테이블 베이스라인스의 콜백 함수를 통해서 리워드 로그를 남겨서 맵플랫 LIV를 통해서 확인했고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은 다음에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어, 액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후반부로 갔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고 TRPO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발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 에피소드 단위로 평균 리워드가 높은 경우 모델을 저장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텐서보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에이전트 트레이닝 리워드와 로스 등의 결과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셋업하였습니다. 옆에 보시는 것은 텐서보드에 대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테스트 결과에 대해 비교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비교를 위해서 6개의 에이전트에 대해서 감마를 0점으로 고정해서 테스트를 하였고 리워드와 실제 동작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비교 결과 성능이 좋았던 3개에 대해서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워드는 가장 좋은 성능이 보였던 게 액트였었고 이제 동영상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타겟을 잡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PO2 같은 경우도 괜찮은 성능을 보였지만 중간에 이 바운드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고 가끔 얘가 엉뚱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A2C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제 이 내용들도 이 리워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는 액터 에이전트를 선정하게 되었고 좀 더 좋은 성능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에이전트 튜닝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 액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감마와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튜닝을 하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번의 테스트를 했을 때 감마가 기존 처음 테스트했던 감마가 0.5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어, 그 플라브론 1에 제공했던 원에서 설명되었던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이거를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리워드 값을 이용해 봤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액터 에이전트의 감마를 0점으로 두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